예, 오늘 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칩스K의 곽철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칩스K는 네. 회사 이름을 저희가 회사 이름 지을 때 네. 이제 저희가 칩 파는 회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네. 칩 파는 회사라고 칩하고 네. 원래 코리아를 붙이려고 이제 칩스 코리아라고 했다가 좀 유치하다. 칩스 K로 변경을 했습니다. 칩스K. K 뭐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 주력 품목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네. 관련 네. 반도체를 한다. 네. 설계하는 회사다. 네. 맞습니다. 팹리스인 네, 거죠. 팹리스.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활용한 네. 반도체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할 수 있는 소자는 이제 이동통신 고주파에 쓰는 국방이나 이런 데 쓰는 고주파용 칩이 있고요. RF 네, 칩. RF 쪽 칩들. 그다음에 이제 전력 변환해주는 전력 스위칭 소자. 스위칭 소자. 보통은 전력 반도체라고 많이 불리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센서 쪽에도 지금 수소 센서나 UV 센서 이런 쪽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실리콘하고 비교했을 때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그 뭐랄까요 좀 우위 네, 장점. 그러니까 장점 뭐가 일단 있을까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와이드 밴드갭 소자라고 불리고요. 네. 이제 소자 자체의 특성이 밴드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면 굉장히 효율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고온에서도 잘 버티고, 네. 그다음에 뭐 방사선이나 이런 데도 강하고, 네.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실리콘 소자들 사용하던 부분들을 변환을 하면 네. 전체 시스템도 작게 만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적용처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제 전력 반도체, 특히 화합물 전력 반도체에서 두 가지.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하고 이제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소장인데 특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전압, 예를 들면 뭐 1kV 이상에서 네. 1600V, 1800V 이런 높은 전압에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신 낮은 쪽 전압에 오면 좀 특성들이 좀 겐보다는 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볼트에서 650볼트 사이 네, 맞습니다. 정도는 그쪽에는 겐이 훨씬 더 특성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한 가지 제일 큰 차이는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제 물성적인 이유 때문에 웨이퍼의 사이즈도 작고요. 만드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실제로 똑같은 성능의 칩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가격이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몇 인치에서? 지금 이제 기존의 TSMC나 기존 레거시로 파운더리 하던 데들은 6인치를 썼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겐 전력 반도체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부분 다 8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리콘 카바이드는 8인치 되게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경 과제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울프 스피드 저렇게 부러지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참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이 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통신용 괴한 RF 반도체는 대부분 기존에도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으로 많이 만들었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LTE 초반까지만 해도 실리콘 계열의 LDMOS라는 걸 많이 썼고요. 네. 이제 LTE의 주파수들이 막 확장하면서 네. 겐들이 사용을 하게 됐고 사실 5G 오면서는 뭐 많이 깔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겐을 쓰고 있고 아마 6G 가면 네. 다 겐으로 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겐이 실리콘 대비 고출력이나 고주파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건 이제 통신 쪽은 그런 것이고요. 네. 전력 쪽은 고전압이나 고효율 특성. 네, 효율이 굉장히 좋고 또 속도도 어쨌든 기존 실리콘 소자들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3분의 1 사이즈, 뭐 4분의 1 사이즈로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칩스케이의 제품 그러니까 사업군을 이렇게 보면 RF 반도체 쪽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가 있고 이제 센서 쪽도 이제 앞으로 네. 좀 하시려고 이제 소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네. 지금 그 세 가지 중에서 현재 매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매출은 사실 RF가 다 100%였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력 반도체 개발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회사의 체질 자체를 전력 반도체에 포커싱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RF 쪽은 어떤 쪽의 반도체를 하셨어요? RF 쪽도 증폭하는 칩이고요. 증폭 주로 칩이요? 예, 중계기에서 안테나 전단에 이제 신호를 증폭해주고 하는 모듈들이 있는데 거기에 증폭. 이제 네, 메인 칩으로 사용되는 RF 칩. 양쪽이 다 있겠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은. 신호 받으면 증폭해서 이제 보내주는 역할. 네, 네. 그렇군요. 그것은 그 지금 회사 설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2017년 2017년에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RF 쪽을.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겐 전력 반도체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고, 네. LTE가 지금 막 확장하면서 5G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막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LTE가 워낙에 성공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5G는 폭망이긴 하지만. 5G가 새로 시작되면 이제 네.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 RF를 좀 먼저 시작을 했고요. 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매출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통신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투자가 별로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통신사들이 장비를 많이 깔지를 않기 때문에 그쵸. 정부 눈치를 봅니다. 실제로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아예 오다를 안 합니다. 뭐 투자 안 해서 주파수도 반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쪽 시장 결국은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이런 칩도 많이 사갈 텐데 맞습니다. 지금 그게 좀 약간 정체인 것 같으니까 요건 요거대로 두고 네. 우리가 전력 반도체 쪽으로 한 번 더 네. 공략을 해보자. 이제 RF 쪽은 6G가 태동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기존 거 준비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네.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네. 시장 자체도 사실은 전력 반도체 시장이 RF에 비해서는 훨씬 크기 때문에 뭐 그쪽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고 시장들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매출이 90억 좀 넘게 네. 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적자가 한 7, 8억 정도 네. 이제 있던데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네. 그 RF 반도체 그 증폭기 네. 겐 네, 네. 증폭기를 소자를 만들어서 네. 공급을 어딘가에 해서 90억 넘게 이제 매출을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이제 팹리스로서 칩 판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칩을 쓰기 위한 솔루션들을 네. 저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예 네. 모듈들을 만들어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매출들을 하면서 회사를 좀 유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90억 매출. 근데 그 전년도보다 그 전전년도보다도 매출은 계속 좀 쭉 꾸준하게 늘었던데요. 네, 계속 일단 뭐 저희가 영업적인 것들도 그렇고 계속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들이고요. 또 뭐 네. 시장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저희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뭔가 새로 개발하는 것들에 이제 계속 들어가려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양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계속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칩뿐만 아니라 네. 그 칩을 우리가 뽑아서 모듈화까지 해서 어딘가 네. 중계기나 네. 중계기 시스템을 하는 업체들의 판매를 하고 있군요. 네. 그래도 그 영업 그걸 다 이렇게 기존에 그런 걸 하던 칩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뭐 상장사랑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네. 어디가 제일 큰 데는 이제 RFHIC가 사실은 RFHIC. 네. LTE가 제일 막 확장할 때 사실 회사도 커졌고 좋았죠. 사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실 제가 보고 RFHIC처럼 하면 우리도 5G가 시작됐을 때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 준비를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이 좀 5G는 뭐 전통적으로 홀수 제너레이션은 망하고 짝수 제너레이션이 잘 된다. 그래요? 그런 속설이 좀 있습니다. 3G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4G에 비해서 그러니까 LTE에 비해서 또는 2G 또
혁신적이었으니까. 네. 3G는 약간 좀 흐지부지 넘어가. 그렇군요. 그럼 이제 RF 반도체 사업은 우리가 이만큼 매출을 만들어 놓고 제품도 만들어 네. 놨으니까 뭐 제품은 이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품군이 여러 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네. 파워별로 또 네. 한 저희가 50W부터 한 300W급까지 각각 파워별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칩들은 어디서 찍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미국의 파운더리를 사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운드리가 뭐가 있죠? 갈륨 나이트라이드 하는 곳은 이제 저희가 쓰는 데는 그 GCS라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세마이컨덕터라는 파운더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대체적으로 겐 파운더리들이 일반 실리콘 파운더리처럼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견 기업 수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품군은 유지를 하시고 네. 6G를 대비해서 뭔가 개발 작업은 아직은 개발은 하고는 있는데 속도를 그렇게 빨리 하지 않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650와트급 아니 650 와트예요. 볼트급으로 뭘 만들어 놓으셨더라면서요. 네. 지금 650볼트급 소자의 전류급을 뭐 예를 들면 11A급, 8A급, 뭐 15A급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전력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전압에 전류를 얘기하는 건 파워를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형태로는 어떤 아론 저항, 동작을 했을 때의 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로 제품군들을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런 종류별로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굉장히 다품종 시장입니다, 자체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놔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커스터머마다. 그러면 그거는 네. 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현재 저희가 650V급을 먼저 릴리즈한 이유는 지금 막 누구나 다 쓰시는 PD 차저, PD 차저, 휴대폰 PD 차저들. 네. 거기에 지금 사실은 겐을 이용한 전력 반도체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됐고. PD 차저라고 하면은 뭐예요? 파워 딜리버리 차저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예 거기 겐이라고 써 있어요, 제품에. 그래요? 네, 요즘 뭐 보시는 조그만 충전기를 하나 사도 그걸로 노트북도 충전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65W짜리, 뭐 100W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기존 실리콘 소자를 쓰면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발열이 너무,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성들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다 겐들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 그럼 인터넷에서 USB-C 타입 충전기 치면 겐 이게 실제 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요. 겐을 적용했다. 겐을 적용하면은 그 충전 그 앞에 어댑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확 줄고. 네, 보통 3분의 1 정도까지는 또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 100W들이 거의 뭐 주먹만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뭐 아주 작은 핫도그, 아니 뭐 또는 뭐 이렇게 작은 뭐 자두. 네, 그런 정도 사이즈. 그렇군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노트북용 차저들도 굉장히 컸는데 요즘 맞아요.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고. 그 겐을 써서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겐을 써서 작아진 이유는 어쨌든 전력 효율이 그러니까 스위칭 효율이 좋고, 네. 하여튼 효율이 좋기 때문에. 네, 속도도 빠르고. 네, 그래서 더 시스템을 일단 스위칭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적인 모듈의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성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실리콘보다는 좀 비싼. 조금 현재는 이제 칩 자체 기준으로 보면 한 1.2배 정도 좀 비싼 수준이고요. 그래요? 거의 실리콘 소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나? 공정도 간단하고,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데 실제로 전체적인 만드는 데 드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단하고, 그래서 가격이 실리콘보다 싸질 걸로 도리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650볼트급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차저들에는 거기 있습니다. 차저들에는. 네. 그럼 더 낮은 전압으로는 어떤? 낮은 전압은 가전 쪽. 지금 뭐 마이크도 있고, 뭐 배터리 백업하는 카메라, 뭐 화면 이제 모니터들, TV 전원을 쓰는 데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칭 소자들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저런 이제 뒤에 있는 TV 같은 대화면도 보면 앞은 평평하지만 뒤에 어딘가가 볼록하거든요. 그건 전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겐을 쓰면서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실 제일 크게 보는 시장은 요즘 AI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AI를 쓰려면
필연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서버들을 집어넣는데요. 거기 냉방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겐을 써서 전체 서버의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열이 얘가 또 잘 버텨서 열이 나도 동작을 잘 하기 때문에 냉방비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서버를 동일한 공간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고 큰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는 어디 그 전원 공급 장치에 요겐 소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보통 이제 PC만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파워 뭐 서플라이가 있죠. 게임 하시려고 그래픽 카드를 더 좋은 거 사거나 CPU를 좋은 거 사면 파워가 모질랍니다. 파워 서플라이 좋은 거 사야죠. 그리고 큰 거. 파워 서플라이 사는데 사이즈가 크잖아요. 크죠. 그게 좀 작아지고 팬도 지금 엄청나게 돌리잖아요. 열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싶으면 겐을 쓰면 그 부분들이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CPU나 그래픽 카드를 구동하는데 보통 이제 AC가 들어와서 48V로 한번 DC로 바꾸고 네. 이제 CPU나 이런 것들이 1V, 뭐 1.2V 동작을 하는데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 변환할 때 기존 실리콘 소자를 쓰면 단계를 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의 단계를 거치든가 12V로 낮췄다가 1V로 가든가 또는 뭐 두 단계를 거치든가 하는 시스템들을 쓰는데 걔를 쓰면 48V에서 1V로 한 방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효율이 좋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로스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적어서 그냥 효율적으로 한 방에 떨어뜨려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예전에 뭐 저기 전력 반도 TI니 이런 데서 이제 내놓는 거 보면 뭐 부스트 뭐 네, 이런 거 다 맞습니다. 실리콘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네, 최근에 이제 바꾸려고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선구자가 나오면 아마 시장 자체가 물밀듯이 좀 이렇게 탁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PC 제품 안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겐을 저고기 위해서 모듈들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아답터 없이 그냥 선만 꽂으면 되게. 그러니까 그 장치가 아예 이 휴대폰이나 이런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650V급 게논 실리콘 네. 실리콘 위에 이제 게논 올려놨다. 맞습니다. 네, 기판을 올렸다. 게논 QST 소자는 뭡니까? QST. QST는 이제 원래는 큐로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좀 특별한 기술. 웨이퍼인데요. 네, 네. 그 자체가 이제 열이 좀 잘 빠지는 기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 대신 QST 기판을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네. 수율도 좋고 그러니까 특성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의 가격은 뭐 게논 실리콘의 형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네. 좀 더 신뢰성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아마 국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걸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개발 완료됐고 상용화까지 한 상태입니까? 아직 제품 라인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저빌리티는 다 본 상태. 라인을 뭐 어느 정도나 해야 됩니까? 650V급에서 아까 650V급에서도 최소한 저희가 뭐 여러 아론 저항값들 그다음에 여러 커런트들 해서 650V급만 해도 실제 시장에서 좀 자유롭게 뿌리려면 한 30종 이상 최소한.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650V급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낮은 전압 네, 또 150V급, 100V급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럼 100V급, 150V급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0종 정도. 네, 뭐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한테 맞춰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 뭐 국내 뭐 RF 그쪽 RF 반도체 하는 쪽은 RF HIC를 네. 보셨다고 했고 이게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를 잘하는 이제 해외 기업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나비타스라는 회사 나비타스. 네. 잘하더라. 이 회사가 제일 잘합니까? 실제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사실은 전력 반도체에서는 인피니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강자 중에 강자인데. 독일에. 네. 근데 이제 실제 겐도 있었고 주로 IGBT, 뭐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제품들을 내고 있었는데
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 겐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피니언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팹리스들이 실제로 다른 산업, 반도체 산업하고는 좀 다르게 팹리스들이 조금 이제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EPC라는 회사 또 있던데요. EPC는 주로 300볼트급 이하의 제품들을 이제 포커스로 내는 회사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마 한국에서는 외국보다는 한 10년 정도 사실 늦었고요. 그래요. 그거를 지금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인데 네. 다행히 지금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저희 제품들 보면 네. 고온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회사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들 경쟁사들 거와 동일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 네. 저희게 고온 특성이 굉장히 좋아서 네.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 특성들이 좋아서 장점들이 있다. 그럼 지금 650볼트급은 라인은 몇 개 정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종 정도 개발 중에 있거나 끝나 있는 상태고요. 8종 정도. 네, 그 중에서 지금 4종 정도를 올해 지금 양산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들이 다 좋지가 않아서 아직은 가는 시장이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특정 기업들은 뭐 특정 기업의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도 특히 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우리가 최초로 사실 실제 상용 제품을 릴리즈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준비를 하시거나 뭐 다른 이미 이런 제품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네. 실제 아직까지 제품이 나온 데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계시거나 실제 샘플을 제공할 수 있고 업체들에 POC를 할 수 있고 데이터시트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데들은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칩스케이는 이제 그래도 650볼트급에 한 8종 정도는 지금 내놨다. 네. 누가 와서 이거 사갈게 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이제 그래서 양산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 웨이퍼를 만드는 기간도 석 달, 넉 달 걸리고, 네. 그다음에 패키지하고 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커스터머 지금 POC 하고 있는 데들도 있지만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커스터머한테 6개월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만들어 놓고 때문에 우리가 재고를 쟁여 놓고 네, 있다가 네, 네. 하면 줘야 되는군요. 어느 정도는 스탁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부피는 얼마 안 차지하니까 뭐. 네.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뭐 크지 않습니다. 근데 보관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온습도가 조절되는 데시케이터 안에 보관을 웨이퍼들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650볼트급에서 한 30개, 150볼트, 100볼트에서도 한 그 정도씩 하려면 개발비가 많이 들겠는데요. 보통 1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순수 개발비만 한 20억 정도씩 매년 들어요. 그거는 개발비고 네. 실제로 아까 얘기한 듯이 재고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쌓아두려면 네. 그 비용도 우리가 일단 먼저 집어넣어놔야 되는 네,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개발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양산 고민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 투자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군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받아서 스탁을 좀 쌓아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최근에 투자 유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정도 모으셔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요번 라운드의 목표는 한 7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70억에서 100억. 네. 그렇군요. 뭐 실리콘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실리콘은 뭐 엄청나죠. 그 비용이.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뭐 그 정도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요거는 한번 설계해 놓고 리비전도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한 제품을 낼 때는 보통 한 제품당 리비전을 한 4번, 3번 정도 보통 네. 하고요.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지금 투자 많이 받으셨죠? 기존에 토탈 저희가 한 100억, 105억 정도 받았습니다. 라운드 관계없이 이제 전체 누적으로. 네네. 그렇군요. 조금 나누어서 여러 번 받아가지고. 한 3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지금 토탈 받은 게 4회 받았습니다. 4회요? 네. 저희가 10억, 20억, 30억, 45억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판단하시기에 네.
전력 반도체 아니 그 RF 쪽은 이미 이제 있는 시장이니까 요건 좀 유지를 네. 하셔야 될 테고 매출은 네. 이 전력 반도체 쪽에서의 신규 매출이 계산서가 다 끊기는 시기가 올해 저희는 지금 26년 내년에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미 있는 매출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시작은 충전기 쪽부터 하면 충전기는 이미 있는 시장이고요. 네. 이제 사실 이미 쪽이나 이미 있다는 게 우리 이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은 형성되어져 있다. 네. 사실 기존에 이제 그것도 좀 두 부류인데요. 그러니까 차저도 예를 들면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 뭐 5천 원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중국 집들이 거의 그렇군요.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가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금방 죽어도 누가 컴플레인 안 하고 5천짜리 사가지고 뭐 그렇죠. 네, 쓰다가 그냥 마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차이나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B2B로 하는 것들은 중국 칩을 쓰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있어서 최근에 해외 칩들이나 저희처럼 이제 새로 릴리즈하는 데에 대한 칩들에 대한 고려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POC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이러면 올해 이 전력 반도체 쪽에서 처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올까요? 지금 사실은 차저는 아니고요. 차저. 차저 쪽에 지금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안전상의 문제들도 있고 뭐 열이 많이 나는 장치니까 좀 테스트하고 준비하는데 시간들이 오래 걸리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 장비에서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도 기존에 LD모스나 이런 걸 썼는데 겐들을 쓰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연습이 많이 돼 있으시고 걔네에 대한 공부들이 많이 되어져 있으셔요. 근데 시장이 크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나머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나 가전이나 이런 데들은 내년 하반기 또는 2017년에 27년에 좀 상반기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칩스케이가 지금 그러면 처음 노리는 거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RF 제너레이터 실제로 충전기나 이런 데들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적용되는 속도로 보면 연습이 더 많이 돼 있으신 그런 분들이 더 거부감 없이 또는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빨리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매출은 어떤 영역에서 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장비 쪽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지금 이제 빠르면 제일 빠른 거는 충전기 쪽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이런 쪽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즈마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소자 그 양이 얼마 안 될 거야. 시장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개 안 되죠. 이제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의 제품들이 어디에 적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 뭐 있다. 예를 들어 어플라이드 뭐 장비에 들어갔어. 뭐라든지 뭐 이런 게 되면 뭐 좋은 하나의 어떤 맞습니다. 성공 사례가 되는 거고. 새로운 시장도 또 열릴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거꾸로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밖에 이제 제품들을 릴리즈했다라고 하니까 회사들이 연락들이 오시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전에 겐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한번 칩스케이의 샘플을 받아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올해 뭐 빠르면 올해 뭐 이렇게 한번 상용화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거는 내년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그럼 매출이 난다면 한 어느 정도로 예상?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한 15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토탈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전력 반도체는 어느 정도? 전력 반도체가 한 150억 정도. 그래요? 네, RF는 지금 이제 사실은 워낙에 시장이 좀 전망이 확실치 않아서 지금 올해도 저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에도 물론 거기 전체 매출에 더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몇십억 수준 정도. 올해는 좀 약간 정체거나 네. 조금 떨어지는 많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정체돼 있는 상황. 내년에는 조금 전력 반도체로 네. 올라가겠다.
마지막으로 그 센서 쪽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네. 거? 저희가 지금 UV 센서랑 이제 수소 센서 두 가지는 이미 저희 랩 수준에서는 피저빌리티를 본 상태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수소차나 수소 뭐 충전하는 쪽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센싱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지금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네. UV 센서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애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거나 하면 문제가 돼서 주기적으로 갈아주는데 그 징후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그런 데서 나오는 UV들 이런 거 센싱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제품들을 이미 피저빌리티를 본 상태고 그 다음에 가전에서도 뭐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나 빨래 같은 거 할 때 네. 뭐 때탄 정도 요즘은 뭐 AI처럼 막 때탄 정도를 보고 막 그 프로그램도 새로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도 UV를 적용할 수 있고요. 네. 살균 쪽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센싱 해주는 거.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좀 장점이 일반적인 UV 센서들이 좀 열을 가해줘야 따끈따끈해야 얘가 동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센싱할 때 그 장치 자체가 열이 좀 발생시키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거는 상온에서도 센싱을 잘 해서 지금 일단 전력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이것들이 좀 안정화되면 사업화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만약에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때는 요거는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통신 모듈, RF 모듈 대비보다 크지는 않을 크지는 거고요. 않- 다만 저희가 갠으로 할 수 있는 전자 소자는 다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 그 설계하실 때요. 그 실리콘 소자 설계할 때와 갠 소자 설계할 때 뭐 다릅니까? 다릅니다. 아 달라요. 실리콘 소자들은 주로 회로 설계고요. 네. 이미 공정들이나 소자의 형태가 스탠다드화 되어져 있습니다. 뭐 나 오래 썼으니까요. 네, 그걸 네. 가져다가 이제 회로의 어떤 동작을 설계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패밀리 쓰고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회로가 아니라 소자의 구조를 설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네, 트랜지스터의 구조 자체를 네. 설계하고요. 특히 갠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구조가 지금 현재는 아직 다릅니다. 다 달라요. 기존 실리콘 카바이드나 뭐 실리콘 소자들은 거의 지금 표준화들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를 쓰면 가장 효율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는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업체마다 다 구조도 달라서 새로운 파운더리에 가서 우리의 구조를 가지고 특히 공정에서도 그냥 스탠다드 공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공정들을 거기 얹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만들어야지만 특성이 나올 수 있고 소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특성 얘기하셨는데 다시 이제 전력 반도체로 돌아와서 650볼트급의 여러 라인업을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면 네. 이제 그 사가는 사람들도 칩스케이 걸 사갈지 뭐 아까 뭐 미국의 뭐, 네. 뭐 EPC 거를 사갈지 네, 뭐, 나비타스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를 거 아닙니까? 뭐 네. 가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볼 텐데 네. 그 뭘 봅니까? 뭐가 경쟁력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특성이고요. 특성. 네. 특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써야 되는 타겟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일단 맞아야 되는 게 제일 기본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펙의 제품이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고려 사항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네. 가격이 누가 더 똑같은 특성을 내면서 쌀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성이 같다. 특성이라는 거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스위치, 뭐 속도, 뭐 이런 성능도 특성이라는 거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성능 자체가 특성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동일 특성, 동일 안에 그 뭐 성능, 뭐 여러 가지 속도, 뭐, 네. 뭐 무슨 효율,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치면 싼 걸 당연히 찾겠죠. 네. 신뢰성. 신뢰성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아까 뭐 열 특성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보통 이제 전력칩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고온에서 뭐 1000시간 뭐 이렇게 해서 신뢰성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필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비교해 보면 다 그 특성은 다 비슷합니까?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거의 이제 그 제덱이라는 기준 표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들 내니까 네. 사실 뭐 대부분의 특성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뭐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 근데 아까 뭐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충전기에 들어가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5,000원짜리 뭐 금방 쓰다가 고장나면 갖다 버려도 뭐 네.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특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수명 특성이라도. 특성이 나오는데요. 네.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들 여기 최근에 중국도 국내에서 영업을 굉장히 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일단 뭐 너무 싸니까. 보조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저 가격이 실제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정도까지 가격을 사실 내려놓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뭐 국제적인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중국 거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고 미국이 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성능 자체도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싼 제품들에 적용을 할 때는 아주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도 이거 매출 내려면 중국산하고 경쟁이 있겠네요. 지금 차저 쪽에도 가면 네. 또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차저하는 업체들 큰 데들이 좀 있는데 뭐 삼성의 액세서리를 한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데들이 있는데 네. 가보면 다 하는 얘기들이 뭐 중국 거만큼은 아니라도 조금 많이 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중국 친구들은 650V급의 뭐 20-30개, 30-40개 라인업이 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나 보군요. 네, 좀 큰 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이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좀 잘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휴대폰에 번들로 들어가는 충전기에만 여기 다 들어가도 한 2억대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저희가 이제 무선사업부 쪽에 저희가 국내 다른 대리점을 통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 그렇군요. 하여튼 뭐 좀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겠고 이런 거 잘 강조하셔갖고 네. 100억 투자 조달한다고요? 100억 네, 이번에 타겟을 100억 조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